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의 틀 전문가 유수정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영어를 배우시든 그것이 문법, 독해, 회화, 작문, 토익 등 각종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는 것, 어떤 목적으로 영어를 배우시든 이 영상을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영어 운명의 돌파구를 마련해 드릴 것입니다. 자, 영어를 배우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너무나 세부적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원어민들도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지극히 세부적인 지식을 무작정 암기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 건축물을 지을 때,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떤 순서로 짓습니까? 처음에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튼튼한 뼈대를 세운 이후에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오죠. 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배워야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대부분의 영어 학습자들은 이런 뼈대도 세우지 않고 영어의 큰 틀이 가진 우주적 규칙은 이해하지도 않고 무작정 세부적인 요소를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혼란스러움만 초래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어의 우주적인 규칙을 설명드리면서 영어의 우주적인 규칙을 이해하고 영어의 큰 틀 속에서 영어를 배울 때 얼마나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의 구조입니다. 자, 우리말에도 구조가 있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에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말을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구조를 특별히 배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민, 모국어로 사용되는 그런 국가에 가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배우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환경에 있는 우리는 영어라는 구조가 가진, 영어라는 틀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능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영어는 5가지의 동사가 만들어지면서 5가지의 패턴의 문장이나 절이 만들어집니다. 자, 첫 번째 패턴은 subject, verb, 주어와 동사. 주어는 동사하다라는 일형식 패턴입니다. 이형식 패턴은 subject, complement. 자, 주어는 보어이다 라는 기본적인 의사전달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패턴은 subject, object. 자,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라는 그러한 의사전달 시스템입니다. 네 번째는요, subject,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하다. 주로 여기에 들어오는 동사는요, 주는 개념의 동사입니다.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읽어 줄 수도 있고, 써줄 수도 있고, 보내줄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고, 5형식 패턴은, 자,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 3형식 패턴만으로는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을 넣어서 주어는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도록 동사하다. 이게 바로 영어의 틀입니다. 영어의 구조가 가진 뼈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비하면은 피부가 아닌 뼈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동사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뼈대 자리에는 어떤 요소가 올 수 있는지의 우주적 규칙을 먼저 알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subject와 object,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한 가지 품사밖에 못 옵니다. 명사밖에 못 들어옵니다, 이 자리에. 그 다음에 complement 자리, 보어 자리에는 그럼 어떤 품사가 들어올 수 있느냐? 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옵니다. 또는 이 자리만큼은 형용사도, 명사가 없을 때는 형용사도 들어올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주적인 규칙입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뼈대라면은, 자, 뼈대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라면은 뼈대 위에 살이 붙을 수가 있겠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뼈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부사, 피부, 사람에 의하면은 이제 피부의 역할을 하는 부사가 이렇게 올 수 있는데요. 부사는 주로 이제 뼈대가 아닌 요소는 주로 이제 뒤에 오는데 반드시 뒤에 고정된 자리가 아니고 강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좀 전에 보셨지만은 이제 삽입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사는 기본적으로 위치가 자유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적인 규칙입니다. 자, 그리고 부사는 기본적으로 동사의 논리를 수식하러 들어간 요소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A boy stole bread. 한 소년이 빵을 훔쳤다. 자, 이게 가장 좀 전에 보셨던 기본적인 3형식의 구조입니다. 이게 만약 뼈대라면은 그 위에 살이 붙을 수가 있죠. 부사적인 요소가 올 수 있는데, 부사적인 요소는, 자, 언제 훔쳤는지
어디서 훔쳤는지, 어떤 이유로 훔쳤는지, 또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훔쳤는지, 이런 등등의 기본적으로 부사 직구가 뒤따라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형식 구조는 하나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주어는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도록 동사하다. 자, 일단은 she made me, 이까지만 하면 삼형식 구조죠. 그녀는 나를 만들었다. 자, 뭔가 논리적으로 부족하죠. 이것은 이제 뼈대가 완전히 다 나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자, 우리말로 이제 보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녀가 나를 만들었다. 그녀가 어떤 조물주가 아닌데 나를 만들었다. 끝내면 논리적으로 이상하니까 이렇게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라는 보충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단어 암기할 때 우리 행복하게 뭡니까? happy죠. 자, 그래서 happy를 넣어보겠습니다. She made me happily. 자, 완벽하게 이제 문장이 완성된 것 같지만은, 영어는, 우리말 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토시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happy는 부사죠. 자, 부사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사는 이 뼈대 자리,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뼈대 요소가 아닌, 피부라 그랬습니다. 살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요소는 뭡니까? 보어라는 뼈대 자리에 들어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happy가 부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형용사, happy가 들어가는 거죠. She made me happy.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부사는, 영어는 우리말 토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토시를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영어는 우주적인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수능이든 내신이든 아니면은, 토익이든 토플이든 어떤 시험의 문법 문제도 우주적인 규칙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명사, 형용사, 부사가 영어의 구조 속에서 동사가 만들어내는 5가지의 뼈대 자리,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 뼈대 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영어 공부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 형용사, 부사, 단지 근데 명사는 단어 명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어 형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어 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넓은 개념의 그런 명사, 형용사, 부사가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하나하나 알아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소를 우리는 확장형 개념의 명사 직구, 명사 상당어구 또는 형용사 상당어구 또는 부사 상당어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다만 명사, 형용사, 부사에는 넓은 개념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요소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나갈 때, 자, 영어가 정복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요소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신다면 바로 영어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준동사라고 얘기하는, 자, 준동사라고 말하는 이러한 요소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준동사는 무엇인가? 준동사는 무엇인가? 자, 과연 준동사는 무엇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또는 형용사 또는 부사, 이런 요소를 바로 준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명사 직구 중에서는 준동사가 투부정사와 동명사 이 2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런 요소는 과연 무엇인가? 자, 모양을 볼 것 같으면은 각각 동사의 원형 앞에 to가 들어가고 뒤에 ing가 들어간 요소가 각각 투부정사와 동명사 직구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런 요소는 동사를 이제 명사로 고쳐준 요소,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적 직구인데, 그렇다면은 왜 굳이 동사를 왜 명사로 고쳐야 되느냐? 자, 이 뼈대 보세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대부분이 명사 자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주어 자리에 주어는 보어이다 자리에 단어 명사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동작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수학은 어렵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있겠죠. 크게 보면 이 형식 패턴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A is difficult 하면 A는 어렵다죠. 자, A 자리에 앞에 있는 위에 있는 문장은 수학이라는 명사가 들어갔지만은 밑에 있는 문장은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라는 동작이 들어갔습니다. 자, 풀다라는 solve라는 동사적인 요소가 전체적으로 이 형식 구조의 주어 자리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는 자,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가야 되기 때문에 이 solve라는 동사를 명사의 식구로 고쳐줘야 된다. 그게 바로 우주적인 규칙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에서 만들어진 형용사 직구도 준동사입니다.
자, 각각 모양 볼 것 같으면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 앞에 to,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 뒤에 ing,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규칙 변화일 때는 뭐 원형에 ed가 붙는 요소, 그 다음에 불규칙이면 암기를 해야 되겠죠. 자, 동사에서 형용사로 만들어진 그런 품사다라고 크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소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소녀 두 가지를 볼 것 같으면은, 자, 각각 앞에 있는 요소가 뒤에 소녀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명사 꾸미는 품사 뭐죠? 형용사죠. 그래서 아름다운 beautiful이라는 형용사지만은 밑에 있는 요소는, 자, 아름다운은 단어 형용사가 기존에 있는 단어 형용사가 존재하지만은 밑에 있는 요소는 이런 기존의 형용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주하다라는 play라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러한 어떤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동사에서 만들어진 형용사 라는 개념이 바로 준동사, 형용사 직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먼저 개념을 크게 이해한 다음에 세부적인 요소로 들어가서 뉘앙스까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사 직구의 준동사가 있습니다. 투부정사죠. 자, 모양은 역시 투부정사는 항상 모양이 같습니다.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인 요소인데 이렇게 해서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여서 부사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민수는 영어를 배운다.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자, 기본적인 뼈대는 뭡니까?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라는 기본적인 뼈대죠. 민수는, 자, 민수 주어 자리에 민수 명사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영어 명사 들어갔죠. 목적어 자리에 영어를 배운다죠. 자, 이런 어떤 우주적인 규칙인데, 자, 뼈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목적에 부합하는 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가 영어를 배우면은 이 부사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어떤 성분의 동사를 수식하는 논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 다시 보시면은, 자, 시간, 언제 영어를 배우는지, 어디서 배우는지, 왜 배우는지 등등의 부사적인 직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뼈대에서 약간 확장해 보겠습니다. 민수는 효율적으로 영어를 배운다. 자, 효율적으로, 요런 것이 바로, 자, 이 배우다라는 어떤 동사를 꾸미는 부사입니다. 단어 부사가 있습니다. 위에 문장 같은 경우는 efficiently 하면은 효율적으로죠. 그래서 민수 learns English efficiently. 이렇게 하면은 되죠. 이렇게. 자, 밑에는 한번 볼까요? 민수는 통역관이 되기 위해 영어를 배운다. 통역관이 될 목적으로 영어를 배우는 것이죠. 자, 이런 것도 바로 부사적인 직구입니다. 근데 단어 부사는 아니죠. 되다라는 게 뭡니까? 되다라는 것은 동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become도 되다지만은 비동사에도 되다가 있습니다. 근데 비동사는 대표적으로 이 형식 구조를 이끄는 동사이므로 뒤에 뭐가 되다, 보어를 넣어주면 됩니다. be an interpreter. 보어 자리에 이렇게 명사가 들어와서 통역관이 되다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이죠. 자, 그러면은 민수 learns English가 뼈대라 그랬고, 요 요소를 부사로 쓰기 위해서는, 왜냐면은 이 동사는 이미 삼형식 구조에서 민수 learns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삼형식 구조에서 비동사가 이끄는 be an interpreter가 부사로 참여하고 싶을 때는 동사를 부사로 바꿔야죠. 그래서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인 요소가 투부정사로서 부사적인 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민수 learns English to be an interpreter. 민수는 통역관이 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운다. 이런 어떤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는 이제 부사로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사, 형용사, 부사의 기능을 크게 먼저 알고 나서 세부 사항을 들어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영어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전체적인 틀 속에서 세부 사항을 공부할 때 끝까지 질서 있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도 숲의 생김새 또는 정원의 모양 이런 거를 보고 나서 어울리게 세부적인 나무나 이렇게 꽃들을 심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뉘앙스라는 게 생깁니다. 우주의 규칙 속에서 또 이제 뉘앙스인데, 자,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 직구인데요. 같은 직구라고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속에 들어가면은 약간 속성이 틀립니다. 투부정사는 미래적인 어떤 성격이 있고, 동명사는 과거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나는 올여름에 유럽을 여행할 계획이다. 자,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은요,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라는 어떤 패턴입니다. I plan travel Europe this summer. 자, 올여름에 하면은 이제 부사적인 요소로서 travel, 여행하는 시점을 나타내준 어떤 부사구가 뒤에 이제 붙여진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주어는 목적어를 계획한다라는 어떤 큰 질서는 이렇게 삼형식 구조입니다. 근데 이 travel Europe this summer가 이 올여름에 유럽을 여행하는 것이 플랜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travel은 동사죠.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고쳐주는데 우주적 규칙 때문에 이제 명사를 고쳐주는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투부정사와 동명사. 동사를 명사로 고쳐주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무작정 원칙적인 개념에서는 두 가지가 맞지만 무작정 둘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항상 영어는 이 동사가 만들어지면서 나머지 동사의 성격에 맞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메인 동사의 뉘앙스에 맞는 그러한 식구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궁합이 맞는 요소가 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자, 아까 좀 전에 제가 투부정사는 미래적인 속성이고 동명사는 과거적인 속성이 있다 그랬죠. 이 플랜은 미래적인 요소와 친근할까요? 과거적인 요소와 친근할까요?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플랜과 트래블 유럽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는 뭡니까? 계획은 언제의 계획입니까? 자, 유럽을 여행을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계획을 세웁니까?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나중에 유럽을 여행하겠습니까? 그런 뉘앙스라는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획하고 나서 미래에 계획한 시점보다는 유럽을 여행하는 것은 미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미래적인 투부정사와 궁합이 맞는 것입니다. 자, this summer가 올여름에 이런 것이 바로 미래적인 부사구이기 때문에 뉘앙스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plan travel Europe 하면 안 되고 I plan to travel Europe this summer가 되겠죠. 자, 이렇게 뉘앙스를 알고 우주적인 규칙 속에서 할 때, 연습을 할 때 우리 회화나 작문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런 어떤 게 자연스럽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우리가 이제 요런 우리 요즘은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이런 어떤 그 테이블이 나오던데, 표죠. 타동사입니다. 자, 플랜 무언가를 계획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데요.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오겠지만은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뭐 어떤 행위를 계획하다 해서 동작이 들어가는 요소가 오면은 크게 동사를 투부정사나 동명사에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동작을 투부정사나 동명사라는 명사로 바꿔줘야 되는데 플랜은 이렇게 투부정사와 친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decide도 무엇을 하기로 결심하다도 미래의 일을 결심하는 거죠. 지금 expect 기대하는 것도 어떤 뭔가를 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미래에 대한 어떤 뉘앙스니까 전부 다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녀는 빵을 훔친 것을 시인을 했다. 아까 제가 간단한 그 예문에서 A boy stole bread 했죠. 한 소년이 빵을 훔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발뺌을 하다가 나중에 CCTV 보여주니까 이제 인정을 했다. 이런 어떤 문장을 자문할 때 The boy admitted steal the bread. admit 인정하다입니다. 자, 그 소년은 목적어를 인정했다는데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한 것을 인정했다.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자리이므로 이 steal을 또 크게 명사식구로 바꿔줘야 됩니다. 크게 동명사와 투부정사가 있다 그랬는데 자, 가만히 어떤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는 시점은 예를 들어서 빵을 먼저 훔치고 나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발뺌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뉘앙스죠. 그래서 인정하는 시점보다는 빵 훔친 것은 과거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admit이라는 메인 동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stealing the bread라는 어떤 명사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he boy admitted stealing the bread. 자, 이렇게 우주적인 규칙을 맞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회화나 작문이요 문법입니다. 자, 이때 이제 admit이 이제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그런 요인으로. 자, 이런 모든 요소는요, 이런 뉘앙스로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예전에 딱 보니까 어떤 중학생이 어떤 메가 패스 하면서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봤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언어는 뭡니까?
자, 이런 말이 뉘앙스를 내가 느끼고 구조를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지,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한 요소가 자기 것이 될 리가 없습니다. 자, 이처럼 명사, 형용사, 부사, 직구 중에서, 자, 이렇게 동사에서 만들어진 형용사 직구도 자신의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 뉘앙스로 인해서 문법이 결정되는 것이지 암기적인 요소가 절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The man kept his secretary wait outside. 자,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크게 보면은 그 남자는 목적어인 자신의 비서가 목적보어인 밖에서 기다리도록 했다, 방치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어는 목적어를 목적보어하도록 동사했다. 기본적으로 5형식 구조인데, 자, 목적보어 자리에 이렇게 wait outside, 밖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겁니다. 자, 목적보어 자리에는요, 보어 자리에는, 자, 명사는 형용사 자리인데 이 동사를 형용사로 고쳐주는 서술적인 의미로서 형용사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우주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동사를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동사에서 만들어진 형용사 투부정사입니까? 현재분사입니까? 과거분사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뉘앙스 때문에 자, waiting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은 kept라는 동사의 뉘앙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크게 이제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큰 우주의 규칙 속에서 세부적인 요소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형식 문형에서 목적보어로 투부정사를 유도하는 타동사들에서 want, ask, allow, tell, advise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타동사들은 목적보어로 투부정사만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tell도 말하다죠. 말하다. 무엇을 하도록 얘기하다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kept 대신에 만약에 tell의 과거형 told가 들어가면은 이제는 현재 분사가 아니라 이제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것도 암기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막 이걸 암기하는 걸 봤을 때 참 진짜 옆에서 좀 이게 측은하게 느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뉘앙스에 입각한 그런 요소입니다. 자, 이런 요소는요, 제가 이런 요소는 다른 어떤 강의나 다른 어떤 교재에서도 역시 암기적인 요소로 다룹니다. 어떤 이제 웬만한 어떤 강의에서는 아까 목적어 자리에 오는 그 투부정사가 오느냐, 동명사가 오느냐, 이게 미래적인 요소냐, 과거적인 요소냐, 이런 요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편적으로 퍼져나가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요소는 여전히 암기하는 그런 현상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투부정사라는 요소는 왜 명사, 형용사, 부사, 직구에 들어가서 있는지, 자, 이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사, 예를 들어가지고 정해놓지 아니한 품사다, 한 가지로 딱 정해놓고 사용한 게 아니라 명사로도, 때로는 형용사로도, 때로는 부사로도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이렇게 세 가지로 쓰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구나라고 이해하면은 이해가 좀 더 쉽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모양을 가진 동명사나 현재분사는 각각 명사로 쓰일 때와 형용사로 쓰일 때의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큰 개념에서는 절로 된 명사, 형용사, 부사인 명사절, 형용사, 부사절을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하는데, 종속절은 어떻게 쓰이는지, 그 다음에 절의 형태를 갖춘 부사 직구에서 파생되어진 이런 분사 구문은 과연 무엇인지,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암기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전부 다 명사, 형용사, 부사의 기능에서 세부적인 뉘앙스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명사, 형용사, 부사가 언어적인 어떤 기능을 하느냐를 그런 입장에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은 설령 독해는 어느 정도 될지 몰라도, 자, 능동적인 어떤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어를 배우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이 써놓은 글만 읽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 남이 써놓은 글조차도 어떤 뉘앙스로 이렇게 쓰여졌는가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 명사, 형용사, 부사의 기능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QL English라는 개인 사이트를 만들고 영어의 틀 강의를 만든 것은요, 기존에 그러한 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 사이트, 개인 사이트를 열어서 이 강의를 만든 것은요, 너무나 비효율적인 강의들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만지에 있어서 우리 학습자들이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지는
그렇게 함으로써 낭비된 금전적 비용보다는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기가 이렇게 뺏긴다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비롯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영어 실력은 이제 미래의 직업마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영어를 배우면서 낭비된 그런 경제적 비용,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영어를 배워서 능동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그런 인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제 QL 잉글리시 홈페이지 오셔서 샘플 강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미래의 영어의 운명을 바꿀 기회를 가지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